아니 한 24페이지 정도입니다. 24장이요? 그럼 요 분량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거네. 예. 이따가 그럼 그거는 오후에 오후에 지금 배포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저쪽도 예, 노상원장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다른 사건 피고인으로 계신데 그래도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예, 선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릴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상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예, 어느 검사님이 진행하실까요? 네, 전종택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 검사님 오랜만에 하시네. 예, 조금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 부분 어차피 다 그 피신 조서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들 어차피 다 지금 증거 아마 기각돼야 될 것 같은데 진정 성립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진술조서, 뭐 피신조서, 진술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시는 걸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뭐 내용 부인하시는 취지인 거잖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정성립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게 꽤 많거든요, 지금. 예, 조서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정 검사님? 네. 23번까지 제가 지금 진술서로 봤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24번서부터 진행할까요? 예, 24번부터 진정 성립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예. 노상원 사건 증거 순번 308번 수천 메모 내역 제시합니다. 이게 그 서천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하시는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같은 증거로는 김용문 사건 308번, 문상호 사건 788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318번 검정 표지 메모장 제시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이제 서천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제 이제 쪽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노상원 사건 순번 318번 1956쪽이야 검정색 표지 메모장입니다. 이거 본인이 작성한 수첩 촬영한 사진인데 본인이 작성한 수첩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김용문 사건 318번입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323번 노상원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첨부된 쪽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로운 증거로 진정 성립하겠습니다. 이 역시 증인이 작성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김용무 사건 순번 323번이 동일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330번 노상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제시합니다. 경찰이 증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인데 오른쪽 증인이 작성한 부분 맞죠?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화면을 조금만 조정을. 예, 됐다. 보이시죠? 여기에 이 메일 주소가 증인이 사용하는 메일 주소가 맞습니까?
이건 직접 예, 보여주셔야 직접 돼요. 물어보시는 게 메일 주소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메일 주소는 아니고요. 이게 카카오톡 그 고객센터와 이제 대화를 하신 건데 거기서 오른쪽이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맞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391번 국방 인사 방향 제시합니다. 이건 증인 안산주거지에서 압수한 자료인데요. 증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된 수기로 표시된 부분은 증인이 표시한 부분이 맞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예, 같은 증거로는 김용문 사건 순번 391번 그리고 윤승영 외 1 사건 순번 490번이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승영 목현태 사건 순번 493번 6080쪽 이하 수도방위 사령부 1 경비단장 프로필 등 제시합니다. 이 역시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자료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손글씨로 메모가 돼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부분 맞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상원 사건 증거 순번 406번 3463쪽 노상원과 김용현의 2024년 10월 3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이거는 증인이 김용현 장관한테 2024년 10월 3일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보낸 내역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같은 증거로는 김용현 사건 순번 1597번 12546쪽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613번 5832쪽 이하 노상원과 김으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이제 김으뜸 소령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제 증인과 김으뜸 소령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맞습니까? 오른쪽은 김으뜸 소령이고요. 왼쪽은 이제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예,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622번 6076쪽 노상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 로그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증인이 2024년 12월 15일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다는 내역인데요. 본인이 직접 검색한 내역이 맞습니까? 12월 언제요? 12월 15일입니다. 예, 12월 13일, 12월 15일. 예, 저 김계리 변호사님 출석이요. 예. 증언 거부합니다. 중과순번 694번 6512쪽 이하 식목일 행사 계획 분노와 정의 제시합니다. 같은 기록으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9번 윤수경 목현태 사건 순번 441번입니다. 이제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서 USB 파일을 출력한 자료인데요.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제목이 아까 식목일 행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파일명은 식목일 행사 계획 HWP 파일이고요. 여기 제목은 분노와 정의라고 돼 있어서 예, 식목일 행사 계획 HWP 파일 출력물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9번
윤승영 목현태 사건 441번입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695번 6519쪽 이하 YR 작전 계획 WHP5입니다. 제시합니다. 제가 증거 목록에는 YR 작전 계획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제 YP 작전 계획입니다. 5기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서 나온 YR 작전 계획 HWP 파일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증거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20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42번과 동일합니다. 다음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96번, 6525쪽 이하 YR 계획 제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명이 YR 계획 WHP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USB에 저장된 파일인데요. 이제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21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43번입니다. 다음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97번, 6529쪽 이하 상록수 계획 WHP 파일입니다. 이 역시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USB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5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37번입니다. 다음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98번, 상록수 계획 2 HWP 파일입니다. 증인의 USB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같은 기록,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6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38번입니다. 다음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99번, 6567쪽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HWP 파일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700번, 6568쪽 이하 번갯불 작전 HWP 파일입니다. 여기도 이 자료도 USB에서 확인된 자료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7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39번과 동일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736번, 6832쪽 이하 검은색 수첩 촬영 사진 영상 제시합니다. 이제 아까도 보여드린 이제 증인이 작성한 수첩 촬영 사진인데요. 이 검은색 수첩 본인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1006번, 7936쪽 노종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사진 파일 7장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증인의 동생이 이제 증인으로부터 받은 이제 A4 용지 이 손글씨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인데요. 이 손글씨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1009번 감정물 CD 한매 및 이미지 개선 파일 CD 한매 중 감정물 CD에 저장된 파일 5개 그리고 이미지 개선 파일 CD에 저장된 파일 15개 출력물 제시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맞습니까? 뭐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랑 같은 이제 파일인데요. 이제 다른 기록에 첨부가 돼 있어서 다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1011번 노상원 손글씨 사진 출력물 제시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을 이제 확대해서 좀 이미지 개선을 해서 다시 이제 출력한 자료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1018번 8074쪽이야 상록수 운동부록 HWP 파일 제시합니다.
이것도 역시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서 확인된 자료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지원 거부합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노상원 사건, 이제 아까 지금 보여드린 상록수 운동 부록 HWP 파일은 윤승민 목태 사건 순번 440번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47번 노상원 사건 순번 782번 7741쪽 감정 요청물 CD 및 음질 개선본 CD 저장 파일 각 44개고요. 같은 내용으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832번 989번입니다. 그리고 관련 녹취록은 노상원 사건 순번 788번에서 831번 각 녹취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변호인들 그 감정 요청물 CD 저장 파일 그 자체 지금 음질 개선본이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 음질을 조금 개선한 그 부분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가 좀 됐는데 감정 요청물 CD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부동의 하시는 건가요? 좀 전에 감정 요청을 동의는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 뭐 위법 수집 증거는 그대로 주장 유지하는 거고요. 음질 개선본은 아예 동의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그러면 감정 요청물 CD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되 저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판단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음질 개선본이랑 그다음에 이 녹취서는 어떠세요? 그러면 녹취서도 녹취서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마찬가지입니다. 음질 개선본이랑 녹취서는 예. 저 부동의 계속 유지하신다 예. 그런 취지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음질 개선본이랑 녹취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음질 개선본이랑 녹취서 부분은 이 부분은 의견서를 한번 제출 한번 해보시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감정 요청물 CD 저장 파일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서 1번서부터 23-1번까지는 아마도 요거 기각 다 해야 될 증거 같긴 한데 의견서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번서부터 쭉 이제 있는데 32번은 노상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 로그인데 이 부분은 이런 거를 뒤져봤다는 내용이지 뭐 증인의 뭐 내용 그 진술 내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32번. 그러니까 뭐를 검색해봤다. 아까 제가 보니까 세 개의 단어를 검색해본 기록이 있다. 그냥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뿐이라서 32번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해야 될 것 그 같거든요. 부분도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입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예. 32번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좀 구체적으로 저희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기록상에는 자료가 없는 걸로 보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 뭐 의견서를 제출하시던지 해서 최종적으로 좀 그럼 뭐 입증을 압수수색 하셔야 될것 절차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의견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32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증거들은 태반이 본인 얘기긴 한데 이 특검 쪽에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입증 취지가 제가 지금 어디서 발견됐는지 어떤 과정에서 발견됐는지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증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또는 증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컴퓨터나 뭐 휴대전화는 증인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입증 취지를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무슨 예. 제 말씀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증언을 거부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실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입증 취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어떤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에서 이러한 문건이 발견된 사실 그거를 입증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김 검사입니다. 검사님. 예. 당연히 그런 취지의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명력은 뭐 당연히 저희도 주장하는 바이지만 예. 지금 24항부터 4부터요. 예. 24항부터 47-2항과 관련돼서는 서류가 압수된 것과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나온 것을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물들입니다. 따라서 313조 제2항에 따라서 비록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문서 감정도 저희가 실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이 입증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47번에 감정 요청물 CD 저장 파일 부분 총 44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검색해봤다는 그 로그 기록 부분은 이 부분은 32번은 아마 채택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의견서 같이 밝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할까요? 재판장님 오성환 검사입니다. 네. 진정성립 과정에서 하나만 추가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증인 앞서 진정성립 과정에서 분노와 정의, YR 작전 계획, 상록수 계획,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개불 작전 문서 보여드렸는데 증인이 증언 거부하셨지요? 예, 증언 거부했습니다. 증인 9월 24일 날 군사법원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서류들을 보여드렸고 증인이 누군가의 지침을 받아 본인이 작성한 문서들이 다 맞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그때는 이렇게 다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언 거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군사법원 증인신문 조서에 증인이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끝내 증언 거부하면 해당 부분으로 진정성립도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의견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예. 저희 진정성립 과정에서 정보사 예. 요원들 이름들이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묵음 처리 요청드립니다. 참, 죄송합니다. 어디 나왔었죠? 그 진정성... 아까 김모 씨.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되나요? 예, 현재로 그 부분만. 그러면은 사모님 31번은 묵음 처리해 주십시오. 31번에 질문, 답, 그다음에 아까 제시한 문건 부분은 모두 중계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예, 재판장님 34번도 있습니다. 34번도요? 34번도. 31, 34는 질문, 답, 그다음에 나간 거 자체도 모두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33번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31, 33, 34. 31번은 아닙니다. 33, 34. 31은 상관없어요, 김모 씨? 예, 31번 김모 씨는 그러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무관님. 33, 34번은 질문, 답변, 그다음에 제시한 내용도 모두 중계되지 않는 것으로 묵음 처리나 아니면 블러 처리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예. 증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 증거물 각종 메모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서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입수했는지, 영장에 의해서 입수했는지, 이미 제출받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찰이 입증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서의 그 내용까지 같이 좀 구분해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48항서부터. 예, 48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증언했던 내용과 관련입니다. 48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5년 9월 14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증언 거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맞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의 지위 및 피고인 김용현 장관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1985년 3월경 육사 41기로 임관하여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0월 정보사령관, 2018년 1월에서 2008년 10월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각각 근무하다 2019년 3월 23일 장교 결격 사유로 제적됐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1991년 수방사 55경비대에서 근무하며 육사 3년 선배인 김용현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06년경 육군참모총장실에서 1년 반 정도 김용현과 함께 근무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김용현이 2017년 11월경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이후에도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전역한 김용현이 대학교에 안보 강연을 할 때 자료를 만들어주고 김용현이 언론사에 칼럼을 수정해주면서 김용현이 언론에 기고할 칼럼을 수정해주면서 자주 연락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구성하였을 때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이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안보 분야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김용현에게 용산 대통령실 방공작전, 드론 대비와 같은 경호 경비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이 2022년 5월경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경호처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증인에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김용현이 증인의 촉을 많이 인정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김용현이 증인의 판단을 신임하여 증인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56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이라니요? 저 증언 윤석열 거부합니다. 피고인을 아, 말씀드린 겁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김용현에게 피고인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785번, 7741번 CD 저장 파일 중 2024-1202-185-4078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재생하는 거는 예. 저희들이 증인한테만 들려준 다음에 재생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감정 요청물의 경우에는 일단 증거로 아까 네, 채택을 채택이 했는데 됐습니다. 예, 증거 조사 방식으로 어차피 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진정 성립도 인정이 안 됐고 아니 아까 원본이요. 원본 아까 다 동의하신다고 원본입니다. 해서 지금 재생한 증거로 아까 원본입니다. 채택한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본 말고요. 그럼 저희들은 이런 재생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는 동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증인이 진정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감정 요청문 CD. 요게 지금 켜야 될 게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2번만인가요? 아니면 3개 파일 재생할 4개 파일 뒤에도 뭐 엄청 많거든요. 지금 CCTV 막 블랙박스 영상은 총 5개 재생 예정이고 뒤에 롯데리아 영상 파일 1개 또 재생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본인한테만 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일단 예. 일단 공개적으로 재생하지는 않고 일단 본인한테만 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디오 시스템 잠깐만 봐주십시오. 음질 개선본이 아니라 원본 파일. 원본입니다. 예, 그건 뭐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되죠. 파일 이름은 어차피 보여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부동의하신 이상 뭐 원본이든 음질 개선본이든 상관없이 그 증인한테만 제시하는 이상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증인한테 어떤 거를 재생해 주는지는 저희가 뭐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그 있어야 되죠. 부분은 저희가 예. 고지를 할 예정인데 검찰에서 어떤 걸 틀을지를 변호인께서 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파일 이름 자체도 아니 다 지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뭘 틀었는지 묻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잠깐만요. 파일 잠깐만요. 재판부에서 확인 좀 할게요. 파일 이름이 아예 다 똑같나요? 개선본. 예, 동일하고요. 앞에 음질 앞에 그 개선본이라고 음질 적혀 개선본이라고 아예 돼 있는 거죠. 예.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185407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지인과 통화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 노장군님 그 국방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용산 라인에서 근무하세요?라고 물어보자 증인이 그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예. 며칠 지나면 뭐 아시게 될 거고. 재판장님 죄송한데요. 그 지금 이 부분 사실 부동의를 전제로 지금 재생을 했으면은 예. 본인 뭐 목소리가 맞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진정 성립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 아까 일단 동의하신다고 말씀은 하셨고 제시만 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감정 싸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그 아까 뭐 원본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경호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다 맞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동의하신다고 했다가 알겠습니다. 공개한다고 하니까 부동의 그러면 또 부동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원하시는 대로 일단 공개는 하지 않고 본인한테만 일단 보여주고 질문하시는 거니까 동의를 전제로 해서 증거 채택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은 진행을 그냥 그렇게 할게요. 예, 혹시라도 뭐 이상한 점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주십시오. 계속하시죠. 네, 계속 질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고 그 이제 뭐 나라가 하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여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의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블랙박스의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증인이 언급한 며칠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선포될 비상계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증인이 통화 상대방이 얘기한 부의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 부의는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785번 CD 중 1855556 파일과 18561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네. 예. 질문하세요. 예, 이게 질문하세요. 12월 2일 날 예, 저녁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길입니다. 며칠 지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12월 2일 날에서 며칠 지나면 4월 이상이네요. 그죠? 4월이요. 12월 2일 날 밤에 며칠 지나면이면 12월 3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12월 3일이면 다음 날이라고 했겠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증인 아까 그 같은 통화인데요. 2024년 12월 2일 저녁경에 이제 지인과 통화하면서 지인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저 부위 쪽도 또 아주 배포도 좋으시고 그러잖아요. 라고 말하자 이제 증인이 이제 상대방에게 그렇죠. 원래 한 4, 5년, 3년, 4년 전에 알았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뭐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증인은 피고인을 3에서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현재 여러 가지로 비선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며칠 지나면 자신이 왜 바빴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대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같은 통화에서 상대방이 이제는 비선도 아니고 정식 라인으로 되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증인이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저 고향에 부모님도 계시고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그냥 사주나 보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랜다 그랬는데 그걸 잘 안 놔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지금 라고 대답하는데 이러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선이 아닌 정식 라인이 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피고인이 저를 말씀하시나요? 네. 아니요. 피고인은 대통령님? 예, 대통령입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예, 다음 파일은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59번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위와 같이 지인과 통화를 한 것을 보면 증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비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며 비상계엄 선포에 증인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네, 다음에 수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15일 경찰에서 내란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는데 맞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은색 수첩이 압수됐는데 알고 있으시죠?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호 사건 순번 736번 6832쪽이야 검은색 수첩 촬영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긴 하셨는데요. 이 증인이 작성한 검은색 수첩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거를 메모해 놓은 것이라고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거를 메모해 놓으라고 해서 그때 적은 겁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작성 일시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2024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 수첩을 한 시점에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작성한 건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66번 질문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검은색 수첩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67번 질문입니다. 검은색 수첩에 기재된 행사는 비상계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검은색 수첩에 기재된 수집,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검은색 수첩에 기재된 처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예, 노상원 사건 순번 736번 6833쪽 제시합니다. 여기 검은색 수첩에는 시기 총선 전, 총선 후 입법을 해서 실행 쉽지 않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24년 4월 실시된 총선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같은 수첩 6834쪽 제시합니다. 여기 검은색 수첩에는 체크 표시되어 있고요. 구체적 행사 방법, 언론 봉쇄 X, 국회 봉쇄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게 부동의한 증거인데 예. 제시해도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공개된 법정에서. 아니 그래서요. 저 언제든지 저 이 일을 하시면 그때는 뭐 본인한테만 보여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7834쪽인데요. 검은색 수첩에는 체크되어 있고 구체적 행사 방법, 언론 봉쇄 X, 국회 봉쇄 동그라미 이제 다시 V 체크되어 있고요.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 활용, 특별수사본부 구성, 좌파 등 수뇌부 신속한 재판 구속 이라며 비상계엄 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증인이 작성한 수첩 기재 내용과 같이 국회 봉쇄를 시도하였고 경찰,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경찰이 투입되었는데 수첩 기재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같은 수첩 6835쪽 제시합니다. 여기 검은색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이런 기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차기 대선이랑 2027년 예정인 21대 대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6839쪽 제시합니다. 검은색 수첩에는 여인영, 화살표 소형기, 물음표 돼 있고요. 그리고 박안수, 화살표 김웅준, 그리고 밑에는 손식,
강은 차후 그리고 당구장으로 역행사 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검은색 수첩의 강은 차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강은 강호필 장군 의미하는 것인가요? 강호필이요? 네. 거기 강호필이라고 써 있나요? 강은 차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이 강호필 장군이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 증언 거부합니다. 76번 질문입니다. 2023년 10월 장군 인사 질문 드립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 10월 장군 인사에는 여인영이 국군 방첩사령관, 앞으로 방첩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여인영은 방첩사령관, 소영기는 방첩사 참모장,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 김흥주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 손식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강호필 장군은 손식사령관의 뒤를 이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데 강호필 장군이 손식사령관의 뒤를 이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여기 강은 차후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이런 수첩 기재 내용을 보면 이 수첩은 2023년 10월 장군 인사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수첩 6841쪽 보시겠어요? 노상원 기록 순번 736번 검은색 수첩 촬영 사진 6841쪽 제시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검은색 수첩에는 1. 여인영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 2. 박안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근무 지원 3. 용인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상계엄 시 여인영과 박안수의 구체적 역할을 기재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80번 질문입니다. 실제 이번 비상계엄에서 여인영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첩사령관이었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체포 구금 윤원을 받아 부하 직원이나 부하 부대원이나 경찰청장, 국가정보원 1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첩 기재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81번 질문입니다. 검은색 수첩의 용인은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비상계엄에 반대되는 움직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미로 용인,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 이렇게 적시한 거 아닙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수첩 6849쪽 제시하겠습니다. 6849쪽 보시겠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검은색 수첩에는 경력 배치 통제, 모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내부 점령 진입은 언제 시키고 무장 정도와 복장은 물음표, 이들의 전투 근무 지원은 물음표, 지휘 체계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점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실제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경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였고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첩 기재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수첩 6859쪽 보시겠어요? 노상원 기록 순번 736번 검은색 수첩 촬영 사진 6859쪽 제시합니다. 여기서 검은색 수첩에는 A 조치 방법 구상, 조치는 가능하나 결국은 밝혀진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법 체계로 최대한 시행. A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복을 막을 것인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 조치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736번 수첩 6863쪽 제시하겠습니다. 6863쪽입니다. 이 검은색 수첩에는 A에서 C급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동 군함 이용 수송선 체크돼 있고요. 북접촉 체크, 용역회사 체크, 사고 체크, 북직접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A에서 C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검은색 수첩에는 정치인, 법관, 언론인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수첩에 기재된 A급 인물들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예, 수첩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경호처장실 또는 국방부 장관 공간 방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7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이 2022년 5월경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처장실에 수해 보안 손님으로 방문하여 경호처장 김용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88번 질문입니다. 네, 88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89번 질문입니다. 증인 2024년 9월 6일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실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90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실이 아닌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13번 7741쪽 이하 노상원과 김으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증인과 김으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그리고 2024년 11월 8일 이렇게 이틀간 김으뜸 소령에게 김용현 장관의 일정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일찍 공관으로 귀가하면 공관에 방문하려고 이렇게 김용현 장관의 수행 부관인 김으뜸 소령에게 이렇게 물어본 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이와 같이 김용현 장관에게 직접 또는 수행 부관에게 김용현 장관의 일정을 확인한 후 공관에 방문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93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 또는 이촌역 인근에서 김용현 장관의 개인 수행 비서인 양호열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별도의 출입 조치를 거치지 않는 보안 손님으로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예, 블랙박스 영상은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94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에 반포 IC 인근에서 양호열에게 전화하여 퇴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양호열이 예 라고 대답하자 한 7시 15분까지 그 정도는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증인과 양호열의 전화통화가 맞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다른 날도 이날과 마찬가지로 양호열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게 맞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공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동석한 적이 있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의 정보사령관 유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97번 질문입니다. 증인 2024년 11월 9일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한 문상호 사령관을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10년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정보계획과에서 과장, 대령으로 근무할 때 소령인 문상호와 1년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자신이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증인과 통화 횟수가 늘어났다고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령부, 앞으로는 정보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022년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정보사 소속 공작관 등의 명단을 유출한 사건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던 오영대는 2025년 9월 3일 증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이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조치가 검토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과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조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경찰 조사 시에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김용현 장관이 문상호 사령관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령관은 그 죄가 식별된 것밖에 없는데 조사해서 과거에 실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현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줬죠. 지휘 책임은 나중에 묻는다 하더라도 현 사령관을 처벌하면 무너진 조직을 어떻게 수복하느냐.
지금 무너진 조직을 수복하고 휴민트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의 조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와 같이 조언한 사실을 문상호 사령관에게도 알려주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2024년 9월 6일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문상호 사령관의 유임을 지시하였는데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문상호 사령관의 유임을 조언하였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증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오영대 기획관에게 문상호 사령관의 현 보직 유임을 지시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 드릴게요. 106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2024년 9월경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선단 대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수장에서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본부 대표 장지현 박사가 진행하는 부정선거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이 강연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의 저자인 김영철 예비역 장군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증거기록 순번 3463쪽 노상원과 김용현의 2024년 10월 3일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시합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2024년 10월 3일 증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장지현 박사가 이제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고 이제 단체 공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용현 장관으로 보낸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증인뿐만 아니라 김용현 장관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의 상황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정보사 소속 중앙신문단장 김모 대령과 A여단 모 사업단장 정모 대령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 모두 증인이 정보사령관 재직 시절에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9월 초순경 증인이 일 잘하는 명단을 추려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김모 대령은 2024년 9월경 증인이 특수 요원 중에서 사격자라고 폭파 잘하는 요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고 정모 대령은 2024년 10월 10일 이전에 증인이 공장 요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증인은 2024년 9월에서 10월경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을 추천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이 정보사 요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북한 고위급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유능한 인원을 추려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민간인인 증인이 북한 고위급 장성들을 포함한 대량 탈북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보사 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연락하여 정보사 요원 추천의 진행 경과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2024년 10월 초순 또는 중순경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지목하여 그 두 사람을 시켜 요원을 뽑으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 요원 추천 외에도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정보사 요원 추천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리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2025년 10월 5일 토요일 저녁경 증인이 전화하여 책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내용을 두 대령한테 부탁해서
요약을 좀 해줘라.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두 대령한테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증언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호 사건 순번 671번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이제 증인과 김모 대령의 2024년 10월 7일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인데요. 증인과 김모 대령의 텔레그램 내역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0월 7일 김모 대령에게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1위 했고 관계된 놈은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증인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염두에 두고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서적 정리를 지시한 건가요?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도 써 있는데 그건 왜 안 읽으세요? 예,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1위 했고 관계된 놈은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 이렇게 김모 대령에게 텔레그램 보낸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대수장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하셨어요? 그 아이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못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노상원 사건 순번 662번 6203쪽 이하 제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김모 대령과 증인의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증인이 김모 대령에게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보냅니다.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요. 보이시죠? 아니,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김모 대령입니다. 예, 그런데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모 대령이 네, 내용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며칠 더 말미를 가지고 정리.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정선거 다큐 38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이제 링크를 보내고요. 여기서도 잘 듣고 정리. 유튜브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또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요. 내용 잘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냅니다. 증인과 김모 대령의 대화 내역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증인은 2024년 10월 9일에서 22일경 김모 대령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서 관련 내용도 직접 추가하라고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정리를 직접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정모 대령도 2025년 4월 10일 증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2025년 10월 초경 연락하여 대수장에서 강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났다 책자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이제 문상호 사령관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 모두에게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서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달라 이런 어떤 취지인가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 거부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질문을 쭉 보면 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일단 오해 소지가 있어갖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까 취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계속 질문 드립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 소속인 김모대령 정모대령은 업무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리를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모대령 정모대령부터 받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요약 보고서를 김용현 장관에게도 보고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김모대령과 정모대령이 정리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요약 보고서에 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김용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정리를 한 정보사 대령들이 술에 술 탄 듯 두루뭉실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경 제2기갑 여단장이었던 구삼의 준장에게도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에 대한 책자 요약을 요청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보사 김모대령, 정모대령 외에 구삼의 준장에게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책자 요약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증인이 직접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책자 요약을 다른 사람에게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구삼의 준장으로부터 받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요약 보고서를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구삼의 준장이 정리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요약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구삼의 준장은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증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증인이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라고 두세 번 이야기하였고 2024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만났을 때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 내가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약간 뻐기듯이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구삼의 준장의 진술이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지 대통령이라고 호칭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구삼의 준장의 진술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35번 질문 하겠습니다. 구삼의 준장은 2024년 11월 25일 소장 진급을 하지 못하였고 구삼의 준장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장군 진급 발표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먼저 장군 진급 누락을 언급하며 장관님이 그래도 삼에 너를 아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번에 진급이 안 되더라도 장관님하고 너를 국방부로 장관님께서 너를 데려와서 임무를 주시려 하는 것 같더라 라면서 위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삼의 준장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구삼의 준장이 2024년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소장 진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미리 알게 되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향후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구성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에 구삼의 준장을 내정할 생각에 구삼의 준장에게 장관님께서 너를 데려와서 임무를 주시려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위로한 것 아닌가요? 아니 질문 취지가 제가 구삼회를 제2수사단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그 뜻이십니까? 증인을 포함해서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현 장관이 실제로 증인에게 구삼의 준장을 데려다 임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김용현 장관과 문상호 사령관의 통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군 비화폰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2024년 10월 14일 20시 39분경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3분 5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 김용현 장관이 전화해서는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줘라. 노상원이 하는 일 잘 도와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에게 반응도 잘 안 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하니까 증인이 너 나 못 믿냐? 너 나 못 믿어?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시키겠냐? 너 좀만 기다려. 장관님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장관 전화 받아봐. 라고 하였고 잠시 후 5분 10분도 안 돼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연락하여 문상호 사령관이 말을 듣지 않으니 대신 전화하여 증인 말을 듣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0월 14일경 김용현 장관과 문상호 사령관의 통화 이후에 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10월경 증인이 정보사위원 명단을 계속 재촉하여 정모대령이 작성한 초안, 특수처 소속 과장이 작성한 초안을 증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명단 초안 전달받은 적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어떤 이유에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정보사위원 명단을 도촉한 것인가요? 제가 독촉했다고요? 문상호 사령관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 김모대령 및 정모대령으로부터 정보사위원 명단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군무원은 빼라, 부사관은 포함시켜라, 전라도 인원들은 빼라, 특수부대 쪽은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으로 선발하고 우회 공작 인원도 일 잘하는 인원으로 선발하되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는 특정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문상호 사령관 등에게 지시한 명단 추천 기준은 증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정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중순경 김모 대령으로부터도 정보사위원 명단을 받은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모 대령에게 인원이 중복되니 정모 대령과 상의해서 인원이 겹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정보사위원 명단은 2024년 11월 19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확정된 정보사위원 명단을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18년 12월경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대령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김용군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958번, 959번 시그널 JPG 파일 제시합니다. 어, 150번 질문입니다. 증인의 네이버 계정 마이박스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군사경찰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데요. 군사경찰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사진 촬영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군은 검찰 조사 시에 증인이 2024년 11월 초경 전화하여 국방개혁이나 TF 구성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 근무한 헌병 중에 일 잘하는 사람 대략 30명 정도 추천해달라고 하여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적어 안산에서 증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경위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군으로부터 받은 군사경찰 명단을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군이 증인에게 전달한 군사경찰 명단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장관이 오영대 인사기획관에게 건네줘 인사명령을 내도록 한 국방부 일반명령에서의 군사경찰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할 군사경찰 명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정보사령부에서의 대기 지시 질문드립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11월 5일 날 다음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 잘 시켜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먼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정 대령에게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장거리 출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2024년 11월 5일경 다음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 잘 시켜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5일 문상호 사령관에게 다음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 잘 시켜라. 이렇게 말한 경위는 어떤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죄송합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진술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해요. 2024년 10월 말경에서 2024년 11월 초순경 사이에 김용현 장관이 11월 14일 남미 에이펙 때문에 대통령이 출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2024년 10월 말에서 2024년 11월 초순경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의
증인 차량의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18시에서 22시 5분경까지 주차를 하고요.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20시 12분경부터 23시 59분경까지 이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이제 증인은 2024년 11월 4일, 11월 6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말을 전해드린 거 아닙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1월 9일 안산 카페 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인 2024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을 만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문상호 사령관과 김모 대령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당시에 증인이 부정선거 수사 얘기를 했고 선관위에 가야 한다. 상황이 발생되면 선관위에 들어가야 된다. 상황이 발생되면 선관위에 너네 병력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속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올 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9일 문상호 사령관에게 선관위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증인에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우리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이 선관위 얘기를 하더니 너 먼저 가라. 김대령이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여 먼저 카페를 나왔다고 증언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을 먼저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모 대령은 2024년 11월 9일 당시 증인이 곧 계엄이 있을 것이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김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63번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2024년 9월 당시에 김모 대령에게 A4 문건 2부를 건네주면서 정모 대령에게도 한 부 가져다 주도록 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9일 김모 대령에게 건네주었던 문건은 계엄 선포 시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이 해야 될 일이 정리된 문건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모 대령은 증인이 2024년 11월 9일 건네준 문건은 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일과 같은 제목이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모 대령은 증인이 2024년 11월 9일 건네준 문건에는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중앙선관위에 가서 관련된 30여 명의 인원들 확보한 인원 수방사 비원 벙커 수용,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지원, 조사 관련 준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김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정모 대령은 증인이 2024년 12월 9일 김모 대령에게 건네준 문건에서 자신의 임무는 계엄이 선포되면 아침 선관위로 가서 인원 30명이 출근하면 김모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었고 구매할 물품 품목도 적시되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정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정모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확보할 선관위 직원은 전산 직원 5명, 정보보호 관련 직원 2명, 여심위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증인은 구성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증인은 신병을 확보할 선관위 직원 3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정 대령이 구매할 물품으로는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망치, 펜치, 니퍼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어떤 용도로 구매 물품을 지정했던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 이 부분 저희 지금 이 사건에서도 김모 대령이 나와가지고 뭐 그 성명까지는 안 나와 있었고 구땡땡 뭐 방땡땡으로 돼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부분인데 예. 변호사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과 그러니까 그 증언의 전체적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좀 남겨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부분은 녹취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실까요? 좀 전에 제시된 서류의 성함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기까지는 괜찮긴 했는데 구랑 방은 지금까지 뭐 이름 언급은 괜찮지 않은데 근데 유병국 검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도 김모 정모가 있어서 불러 처리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8항 질문하신 것 자체도 좀 묵음 처리하고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증인신문조서 관련 내용도 그냥 저 블라인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하실까요? 예, 170번 질문 드립니다. 169번 169항. 질문. 예. 169항. 김모 대령은 이제 증인이 이제 11월 9일에 김모 대령에게 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러면 늦어도 2024년 11월 9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증인을 실질적인 수사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설치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안산 롯데리아 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인 2024년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5시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사령관 정모 대령을 만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이제 11월 9일에 만났음에도 일주일 만에 이제 약 8일 정도 됐죠. 일주일 만에 문상호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다시 안산으로 오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명을 오라고 했다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세 명? 명입니다. 예. 11월 17일? 네, 17일. 이유가 있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173항입니다. 증인의 2024년 12월 17일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증인은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사령관 등을 만나기 전에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4년 11월 17일 김용현 장관과 만나는 과정에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오후에 안산에서 보자 이렇게 연락한 거 맞습니까? 11월 17일 날 장관님 공간에서 갔던 것은 아이 사망 관련해서 조화 보내주시고 유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러 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릴 텐데요. 그러면 2024년 11월 17일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오후에 안산에서 보자 이렇게 연락한 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624번 6081쪽 정모가 구매한 물품 사진 제시합니다. 예, 정모의 진술에 따르면 정모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1월 17일 오후경 정모 대령에게 준비가 됐냐, 준비했냐면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라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북면 이런 물건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정모 대령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품이 준비되지 않아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11월 17일 오후경 롯데리아에서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정모 대령이 준비할 야구방망이 등의 물품을 위협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서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위협하면 뭐라고요?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위협하면 다 얘기하나요 원래? 증언 거부합니다. 예, 175항 질문 드립니다. 정모 대령은 노상원이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했었고 야구방망이를 노상원의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도 했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정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정모 대령은 2024년 11월 17일 증인으로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질책을 받은 이후 11월 20일경부터 증인이 준비하라고 한 물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도 이런 물품 구매 경과를 정모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정모 대령이 저한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나요? 아니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 아, 그 저한테- 보고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질문 드린 것이다. 증언 거부합니다. 네, 177항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모임 이후인 11월 19일경 정보사 내부에서는 증인에게 보낼 정보사위원 명단 40명이 확정되었고, 증인은 그 무렵 김모 대령, 정모 대령으로부터 시그널로 이 40명 명단 전달받은 적 있죠.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으로부터 받은 정보사위원 명단을 김용현 장관에게 전달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김용현 장관에게 정보사위원 명단을 전달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해외 출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죠. 증언 거부합니다. 문상호 사령관 진술입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의 출국 전날인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문상호 사령관의 출장 사실을 알고 문상호 사령관에게 화를 내며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언급한 중요한 시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이 해외 출장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늦어도 수요일 11월 27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2024년 11월 하순경 이후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상황 질문 드립니다. 183번 질문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개인 수행비서 양호열은 2024년 11월경부터 증인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부쩍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증인이 2024년 11월경부터 장관 공관에 자주 방문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부터 2024년 12월 3일 화요일까지 4일 동안 매일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서 김용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 4일 동안 매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피고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국방부 장관 공관에 4일 동안 매일 방문하여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진술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2월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것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증인도 그 무렵 피고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또는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몇 명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이 2024년 12월 3일이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됐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 또는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증인에게 어디로 가 있으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해왔다고 진술합니다. 증인도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국방부 일반 명령을 언제 처음 봤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국방부 일반 명령에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 일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국방부 일반 명령에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 일부 요원 구성원으로 군사경찰이, 수사 2부, 3부는 정보사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경위에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 군사경찰과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국방부 일반 명령의 작성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구삼회 준장 진술입니다. 증인이 2024년 11월 3일 밤과 2024년 12월 1일 밤에 전화하여 장관님이 너를 국방부로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그런 임무 수행을 잘하면 내년 4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조만간 국방부로 TF 같은 임무가 와서 하게 될 거야. 장관님께서 주시는 임무 수행을 해라. 지금부터는 전화 대기도 좀 잘하고 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구삼회 준장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구삼회 준장에게 2024년 11월 30일 및 12월 1일 밤경에 전화해서 김용현 장관이 임무를 줄 예정이라고 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 방정환 준장은 증인이 2024년 12월 1일 밤경에 시그널 또는 텔레그램 어플로 전화하여 장관님께서 임무를 하나 주실 건데 그 임무를 받게 되면 잘 수행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방정환 준장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이 방정환 준장에게 2024년 11월 1일 밤경에 전화하여 김용현 장관이 임무를 줄 예정이라고 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성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구삼회 준장이 부단장으로 방정환 준장이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려고 구삼회 준장과 방정환 준장에게 연락한 건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구삼회 준장과 방정환 준장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단장, 부단장으로 각각 내정된 이유를 알고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구삼회 준장과 방정환 준장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단장, 부단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19시 12분경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12월 3일 00시 12분경 차량을 출차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무렵 국방부 장관 공관 방문해서 김용현 장관 만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21시 02분경 대통령 관저의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과 함께 있는 중간에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인가요? 지금 며칠 날 말씀하셨는지 12월 2일입니다. 계엄 전날입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인 어떤 경위에서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피고인 하니까 저를 말씀하시는 걸로 예. 착각이 들어서 윤석열 생각을, 피고인 말씀드린 겁니다. 해본 건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피고인을 만나고 온 다음에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외에도 김용현 장관이 증인과 함께 장관 공관에 있으면서 대통령 관저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러 간 날이 있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증인에게 비화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비화폰으로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00시 12분경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한 이후 같은 날 12월 3일 06시 59분경 다시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입차하여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자정이 넘어서 귀가하였음에도 같은 날 새벽 다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간 것인데 이와 같이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공관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9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부르면 다 노출되고 보안 우려가 있으니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해라 고 하여 12월 1일 증인을 포함한 세 사람을 부른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은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게 맞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2024년 12월 1일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불러 나의 뜻을 전달해라 라고 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경 안산 산곡수영 인근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만난 적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12월 1일
롯데리아 모임과 관련하여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과 같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각자 임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맞았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모 대령은 계엄 선포 시점에 대해 증인이 조만간이나 며칠 내 이런 표현을 중간중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2024년 12월 1일 롯데리아에서 증인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위원들을 선관위로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보면 정보사에서 선관위를 확보하고 있으면 방첩사에서 서버를 인계하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증인은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인계받으러 온다는 계획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정보사 방첩사의 업무 연락을 증인이 중개하도록 지시한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롯데리아입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이 김모 대령이나 정모 대령에게 지시하거나 확인한 임무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문상호 사령관 등에게 전달한 내용이 김용현 장관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증인이 자리를 먼저 일어나자 문상호 사령관이 증인을 뒤따라 나와 롯데리아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과 둘이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롯데리아 밖에서요? 그건 문상호 진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 증거 목록 순번 1000번 기록 31,150쪽 이하 노상원 증인신문 녹취서 74쪽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이제 진술한 내용인데요. 아까 문상호 피고인이 지난번에 와서 아니라고 싹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둘이 나눈 내용이 장관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의 핵심인데 핵심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를 했고 대령들은 보안상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상호 피고인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요. 첫 번째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선발대가 한 개 팀을 먼저 보내서 전산실에 서버실을 확보해라. 두 번째는 추가 병력,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한 개 팀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이다. 그 추가 인원이 결국 그 요원들이에요. 40명. 추가 인원을 나중에 투입할 것이다. 세 번째, 추가 인원을 투입하면 정모팀에서 30여 명인가 뭔가 회의실로 데려다 놓으라는 것이 있잖아요. 확인해야 할 인원들의 세부 명단은 나중에 준다. 그리고 나중에 받은 그 명단에 근거해서 출근하는 인원들을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증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인데요. 문상호에게만 따로 전달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령관한테 따로 전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답변 마치신 건가요? 예. 이제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06시 59분에서 09시 35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서 김용현 장관을 만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경 김용현 장관과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임무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나요? 지금 장관님 공간에서 네, 얘기를 네, 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0시경 국방부 장관 공간을 나온 직후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 주중에 한 개 팀 10명 정도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의 전화를 받고
고모 계획처장과 서모 작전과장을 불러 출동팀을 꾸리라고 지시하였는데 문상호 사령관이 증인의 연락을 받고 임무 지시를 한 게 맞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에게 계엄 직후 선관위에 출동할 정보사 요원들의 계급, 복장 및 무장 상태도 전달했습니까? 뭐를 전달해요? 방금 계급, 정보사 요원들의 계급, 복장 및 무장 상태. 제가 전달했냐고?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13시경 문상호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한 적 있죠? 13시 13시경. 다시 전화했냐고 질문하신 겁니까? 오전에 전화하고 13시경에 다시 전화해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오후경 전화하여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이 선발한 40명을 오늘 밤 소집시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0시경에는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선관위 청사로 출동한 선발대를 꾸리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3시경 다시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선발해둔 정보사 요원 40명을 소집시키라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 사령관한테 10시에 전화했다고 예. 질문하신 거죠? 예. 김모하고 정모한테 전화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에 출동할 선발대 구성 지시와 정보사 요원 40명 소집 지시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엇과 뭐를 따로 지금 제가 오전에는 선관위 청사로 출동할 선발대를 꾸리라는 지시를 했고요. 13시경에는 정보사 요원 40명을 소집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3시 이후인데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경에 문상호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서 오늘 21시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후 몇 시경에 제가 다시 전화했다는 겁니까? 문상호 진술로는 17시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상호한테 전화를 했다?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27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30분경 문상호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서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 라고 지시하고 선관위 전산실 직원 5명을 알려주며 전산실 인원들이 출입한 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통화 과정에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을 불러준 적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28항 생략하겠습니다. 22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4시 49분경부터 16시 03분경 안산 상록수영 인근 롯데리아에서 제2기갑여단장 93회 준장, 국방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TF장 방정환 준장, 예비역대령 김용군을 만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이 14시 43분경 롯데리아로 들어오고 14시 49분경 김용군, 14시 58분경 93회 준장, 15시 08분경 방정환 준장이 차례대로 들어오는데 설명드린 순서로 롯데리아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오후경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93회 준장, 수사부단장 방정환 준장, 실질적인 수사 1부장 김용군을 한 자리에 부른 것이 맞죠? 아니, 실질적인 뭐라고요? 수사 1부장.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인사명령지인가 거기다 실질적인 수사 1부장에서 옆에 따로 있나요? 인사명령지에 김용군 적혀있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질적인 수사 1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1항입니다. 방정환 준장은 2024년 12월 3일 오찬 직후 김용현 장관이 시그널로 연락하여 정보부대에 가서 대기하면 임무가 주어질 텐데 그 임무를 확인하고 수행하면 된다 라고 하였고 93회 준장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안산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안산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오후경 93회 준장, 방정환 준장, 김용군을 만난 것은
미리 김용현 장관과 얘기가 된 사안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제일 먼저 롯데리아에 도착한 김용군에게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4항입니다. 증인은 김용군에게 어떤 임무 부여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959번 85쪽 첨부된 롯데리아 CCTV 영상 파일 제시하겠습니다. 14시 50분 23초에서 14시 50분 31초 재생합니다. (235항입니다) 여기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이 김용군이 도착한 직후에 증인이 김용군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증인에게 펼쳐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증인이 김용군에게 펼쳐 보여주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영상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14시 57분 20초부터 14시 57분 57초 재생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인과 김용군이 이제 대화를 이제 손짓을 해가면서 이제 증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이제 김용군이 수첩에 메모하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증인은 당시 김용군과 어떤 대화를 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8항 생략하겠습니다. 23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40번 질문 드립니다.